2016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10번부터 또 이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의 축전지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 이거 뭐 많이 다뤄본 유형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 다각형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이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요 값을 써야 되는 거죠. 20분 10분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1.25 여기가 0.9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 용량은 지금 여기 보수율 주어지면 보수율 분의 1에 용량 환산 시간 계수와 방전 전류들의 곱인데 이 L분의 1 보수율 분의 1에다가 이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넓이는 지금 보시면 그대로 이런 큰 이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가로가 용량 환산 시간 계수를 써야죠. 1.15에 세로가 70A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값은 1.15에 70A를 일단 곱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 면적을 빼야 되는 거죠. 이 면적은 일단 여기 가로가 용량 환산 시간 계수 0.92에다가 지금 이 값은 정해져 있고요. 요 값이었고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요 길이는 I1에서 I2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따지자면 70-50이 되는데 이 값을 곱해서 빼야 되니까 여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넓이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꾼다면 이것은 이제 50-7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50-70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게 된 거니까 여기 용량 환산 시간 계수 0.92 곱하고 50-70을 곱해서 보수율 분의 1 계산해 주면 되죠. 0.8.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77.63 암페어아워가 나오네요. 자, 답이 되겠죠. 11번 수전단 전압이 3000V인 삼상 삼선식 배전선로의 수전단에다 역률이 0.8인 520kW짜리 부하가 접속되어져 있다. 지금 이 얘기죠. 여기가 3000V가 되고요. 거기에 520kW 0.8인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 동일 역률, 같은 역률의 부하 80%를 추가한다. 어떻게 추가합니까? 병렬로 이렇게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합해져서 600kW로 증가하되 역률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역시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수전단 전압,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불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달기 전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있겠죠. 뭐 그걸 우리가 I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류값이 바뀌죠.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서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일정하고 불변하고 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얘네 둘을 달지 않았을 때 그때 전류값과 이거를 이렇게 달고 얘를 달고 나서의 전류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부하가 증가한 뒤에 역시 역률 달라지겠죠. 분명히 여기에도 이제 새로운 콘덴서가 달려졌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와 다른 이제 코사인 세타 2가 될 텐데도 그럼에도 이 선로 전류가 불변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때 전류는 우리가 삼선식이니까요. 처음 여기에서의 용량을 루트 3V 코사인 세타 1으로 나눈 값이 처음의 전류죠. 요 둘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합했을 때 그때의 전류값이 이제 요 합한 전력 P2라고 한다면 역시 루트 3V 일정하죠. 그리고 새로 달라진 역률 이렇게 해서 전류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사인 세타 1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루트 3V는 저절로 약분이 돼버리고요. 코사인 세타 2를 구한다는 것은 얘가 이쪽으로 가고 요건 역수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2가 이쪽으로 가서 얘가 되고요. 이 부분이 역수로 넘어가니까 P1이 분모로 코사인 세타 1이 분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520kW였고요. 나중에 600kW였고
그리고 처음에 역률이 0.8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해서 구해보면 새로운 역률값 0.923일이라고 하는 역률값을 얻어낸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게 개선 전에 이제 역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선 후가 지금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콘덴서 역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여기 P에 개선 전에 세타 1, 개선 후를 세타 2라고 했을 때 그때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를 하고 요거는 피상전력입니까? 유효전력입니까? 유효전력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600kW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0kW에 여기 유효전력을 대입하고 개선 전이 0.8이니까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탄젠트는 0.8분의 0.6 그리고 개선 후에 코사인 세타가 0.923이니까 역시 탄젠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많이 해봤죠. 0.9231에다가 루트 1-1-0.9231에 제곱해주면 이게 사인 값을 의미하게 되고 이거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200.04가 되는데 포인트는 이제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얘만 있을 때의 전류값과 이걸 다 날고 나서의 전류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달라진 여기 전력값 대입하고요.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코사인 세타 2를 이렇게 구한 거죠. 자, 이 부분 요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12번 도면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회로일 때 도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퀀스고요. 다행히 여기에서는 지금 배선용 차단기 글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 CT를 통해서 전류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값은 그렇다면 전류계형 전환계폐기 벤츠 표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벤츠 표시 들어가고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동작한다는 의미로 점선 새겨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여기 MC12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벤츠 표시가 되는 거죠. 전류계형 전환계폐기 적어주시고 자, 이 동작 과정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 델타 기담이죠. 처음에는 이쪽 Y 결선을 통해서 얘가 기동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얘가 어느 정도 속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얘는 끄고 MC3가 달라붙으면서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 시퀀스에 있습니다. 자, MC12를 이제 ON을 하게 되면 지금 쭉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은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안 되고요. 지금 EOCR은 지금 준비 태세 동작에 들어간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푸시 버튼 A 접점이 있죠. 자, ON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가져다 대고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일단은 B 접점이니까 그린 램프가 즉 정지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원이 MC2가 여자가 되고요. MC2 여기에 달라붙고 그렇죠? MC2 달라붙고 그 다음에 여기 B 접점이니까 다시 이쪽을 통해서 다시 MC1이 여자 되니까 MC1이 여자가 되죠. 그래서 MC1과 MC2가 달라붙어서 일단은 기동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열려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MC1 역시 A 접점 달라붙으면서 타이머도 여자가 되고요. 타이머 A 접점 바로 달라붙죠. 얘는 순시 접점이니까. 그리고 여기 한시 접점 얘는 아직 B 접점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MC2가 B 접점이 요거 떨어져 버리면서 아직 MC3는 여자되지 않고요. 또 MC1에 얘가 B 접점이니까 떨어져서 그린 앰프 불 꺼지고 여기 MC2 달라붙으면서 여기 동작하고 있다. 지금 기동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오렌지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 상황에서 손을 떼도 여기 자기 유지가 지금 되고 있죠.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이제 처음에 기동하고 있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뭐 얘는 달라붙는데 얘가 아직은 한시 접점이니까요. 나중에 얘가 떨어지게 되겠죠. 설정된 시간 뒤에 얘가 톡 떨어지면서 여기가 소자가 돼버리죠. 얘가 소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MC1이 그렇게 되면 지금 MC1이 소자가 됐기 때문에 얘가 열려버리고요. 얘는 자기 유지에 의해서 아직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MC3가 지금 요거에 의해서 지금 MC2가 소자돼 버렸기 때문에 B 접점이 달라붙으면서 MC3가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MC3가 달라붙고 MC2는 떨어지면서 이제 델타로 운전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소자됐기 때문에 얘 떨어지고 얘 소자되면 얘는 달라붙죠. 얘는 불이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동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이런 접점들이 하도 많아서 순간적으로 막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기 MC3가 이제 여자되는 순간이죠. 얘가 이제 달라붙게 되면서 MC1이 역시 순간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순간적으로 달라붙네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MC1과 MC3에 의해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두가 다 꺼져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자, 동작 중에라도 여기가 동작 중에라도 얘가 과부하 걸리거나 뭐 벨트에 걸렸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얘가 과전류를 검출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쪽 EOCR이 지금 검출을 해서 이쪽 B접점에 신호를 주는 거죠. 얘 끊어 해가지고 끊어주면 이쪽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다 열려버리죠. 그러면서 이 인덕션 모터 얘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번 삼상 유도전동기를 Y델타로 기동하는 주된 이유를 설명해봐라. 우리 Y델타 기동법 자체는 처음에 이렇게 Y결선으로 일정 시간 기동을 한 뒤에 델타 결선으로 전환하죠. 이유는 기동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3분의 1로 되고요. 또 기동 토크, 소비 전력도 줄어들게 돼서 조금 더 안정하게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토크 자체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전압 자체는 이 토크의 루트 쉬운 값, 즉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되면서 기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된 이유 그러면 전동기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회로 1에서 배선용 차단기의 그림 기호 우리 아까 그렸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이에 들어갈 장치의 명칭, 단선도 그림. 아까 이 전류계 앞에 있었죠. 전류계 앞에 즉 전류계용 전환개폐기가 들어가고요. 여기 벤츠폿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EOCR의 명칭과 어떤 때 동작하는가. 이건 전자식 과부하 개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동작해서 MC를 트립시켜서 전동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5번 회로에서 MC2가 여자될 때에는 MC3가 여자될 수 없고 또 MC3가 여자될 때에는 MC2가 여자될 수 없도록 만든 회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서로 내가 동작할 때는 너는 할 수 없고 또 네가 동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다. 인터록 회로죠. 인터록 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MC2가 동작할 때는 MC2의 B접점을 여기다 심어 놓는 거죠. 또 MC3가 동작할 때는 얘가 안 되도록 여기에 B접점을 심어 놓은 이것이 서로 내가 동작할 때는 네가 안 되고 또 네가 동작할 때는 내가 안 되고 하는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회로의 표시등인 R, O, G는 각각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아까 G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죠. 그리고 O는 아까 Y 결선으로 우리가 기동할 때 Y 기동할 때 표시하는 등이었고요. R은 델타 운전 표시등이었죠. 여기에서 처음에 얘가 정지될 때 얘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MC2가 여자됐다는 것은 MC2 여기 Y 결선을 얘가 Y 결선으로 기동할 때 얘가 여자되면서 오렌지 램프, 레드 램프는 여기 MC3와 같이 동작하니까요. 여기는 델타 결선 운전할 때 표시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지, Y 기동 표시등, 델타 운전 표시등이 되겠죠. 7번 회로에서 3번 접점과 4번 접점이 동작해서 이루는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 이것과 이거 얘가 여자됨으로써 그쵸? 얘가 들어가게 되고 또 타이머에 지금 여기 A 접점이 있다는 얘기는 타이머가 여자되면 자기유지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유접점 자기유지 회로를 무접점 자기유지 회로로 바꿔 그려라. 엔드워 나트 게이트를 각 한 개씩만 사용하라. 이쪽에 그려봐라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X가 출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X가 출력으로 나가는데 지금 요것과 요거의 둘의 직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가 AND 게이트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것이 X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요 둘이 지금 엔드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가 오프가 들어가고 하나가 여기 병렬이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병렬 우리가 5호 게이트로 그려야 되겠죠. 5호 게이트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됩니다. 5호 게이트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프가 또 하나 이렇게 뒷렬로 들어가면 되죠. 자, 오프를 만들기 위해서 비접점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오프라고 하는 것에 비접점 기호를 그려주고 여기에서는 자, 온과 지금 x 자기 값이 자기 x 출력 값이 그대로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니까요. 여기에 이쪽을 오프라고 하고 이쪽에 온 하나와 여기서 출력된 이 x 값이 자기 유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x와 온을 병렬했고요. 또 그것과 오프를 다시 한번 직렬을 통해서 결국 x로 출력되게 되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 그림이 맞죠? 이 그림 여기 5호 게이트가 와야 되고요. 엔드 게이트에서 오프, not죠? 비접점, 부정 기호를 하나 써주시고 해줘야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3번 10kW 전동기를 사용해서 지상 5m, 용량이 503제곱미터의 저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시간은 몇 분 소요되는가? 펌프의 효율과 여유계수 주어졌네요. 일단 요거 펌프용 전동기에 우리가 출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둘은 사실상 같은 공식입니다. 여긴 분당 양수량으로 쓸 때, 얘는 초당 양수량으로 쓸 때, 그래서 K는 여유계수, Q는 양수량이죠. 그리고 H가 높이, 낙차를 의미하고요. 또 에타는 펌프의 효율을 뜻하죠. 자, 분으로 해서 이걸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이 공식을 외웠다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 봅시다. 지금 펌프의 출력 여기 10kW가 주어졌죠. 10을 여기 대입하고 여유계수 1.2에다가 여기 높이 5m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초당 양수량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몇 분이냐 t분이다 우리가 잡았다라면 우리가 분을 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60t를 해줘야죠. 분에다가 6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Q 값이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죠. Q 값이 총 용량이 500세제곱미터니까요. 이것을 얼마 우리가 T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T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에는 초로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60T가 대입이 되어야죠. 그래서 에타분의 9.8 KQH 이 공식에 의해서 9.8에 여기 1.2죠. 그리고 높이가 5m였고요. 이거 우리가 초당 양수량으로 할 때 이 공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500을 내가 T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을 초로 바꾸려면 60T가 와야 된다 그 얘기죠. 60T가 분모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의 효율 0.7 대입한 것이 전동기 출력이니까 10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결국 이 식은 여러분들 뭐 곱하기 가고 역수로 나머지 뭐 넘길 거 넘기고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70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즉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70분이 답이고요. 만약에 나는 이 공식을 외워서 이 공식을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6.12에다가 여기다 0.7을 대입하고요. K에다 역시 1.2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H 역시 5가 오게 되고 여기는 그냥 분당이기 때문에 내가 T분으로 잡았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500을 얼마 T로 나눠준 값 이것을 우리가 10kW다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T값을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오죠. 14번 폭이 24 또 30m의 간격으로 지그재그식으로 그렇죠. 양쪽에다가 배열한다는 얘기죠. 양쪽 배열. 그래서 한 등이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가 등수가 가로 세로 또 폭과 간격을 곱한 뒤에 2로 나눠준 것이 S였죠. 우리가 양쪽으로 배열할 때 지그재그 또는 양쪽 한쪽으로만 배열할 때는 그냥 S 대신에 폭과 간격을 곱해준 것이 그 넓이를 담당하게 되는 값이었죠. 그래서 여기 평균 조도를 오룩수로 하고요. 그때 광속을 구하라. 광속 이용률은 35%, 감광 보상률 1.3. 그래서 광속 이용률은 조명률이죠. 광속 이용률, 조명률. 얘가 U고요. 감광 보상률 D를 써서 자, 우리는 for는 ESD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광속 F를 구하는 거니까 UN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 2O가 되고요. 그 다음에 S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이죠. 폭과 간격 24와 30을 곱한 뒤에 2로 나눠야 됩니다. 지그재그식이라든가
뭐 양쪽 배열이라든가 이런 말이 주어지면 2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감광 구상률 1.3에 조명률 0.35,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등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광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 투투나인 수전 설비의 부하 전류가 주어졌죠. 그리고 CTB가 60대 5짜리 2차 측에 과전류 계정기를 시설해서 120% 과부하에서 부하를 차단하고자 한다. 과절 계정기의 전류 탭 설정을 구해봐라. 자, 우리 여기에선 CT를 거쳐서 나온 CT를 거쳐 나온 전류가 이제 과전류 계정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하전류 1차 측 여기 부하전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CT를 거쳐 나오는 전류 값은 당연히 이거에 CT B분의 2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OCR 탭 전류는 부하전류에다가 그렇죠, CT분의 2를 해야 이 CT를 통과해서 나온 전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0%에서 동작하고자 할 때 그 설정값 이걸 곱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탭 전류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 중에서 찾아야죠. 여기는 9와 11이 빠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탭 전류 값은 부하 전류에다가 CTB의 역수인 이제 60분의 5를 여기다는 넣어줘야죠. 이 값 대신에. 그렇다면 60분의 5가 와야 되고요. 여기는 1.2를 곱해야죠. 그래서 부하 전류 값 40A 주어져 있고 60분의 5입니다. CTB의 역수 그리고 1.2를 곱한 값을 계산해 보니까 4A죠. 그래서 4A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6번 변압기 2차 측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고압회로와 저압회로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써라 그랬죠. 2차 자, 고압회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단락전류 같은 경우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전격 전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피던스를 우리가 좀 제어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계통을 분할한다는 얘기죠. 계통을 나눈다는 얘기죠. 연계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나누어야 여기에서 계통을 같이 묶어버리면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통을 좀 분할하는 방식을 쓰게 되고요. 또 변압기 이런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서 고압회로는 이 방식을 쓰게 되고요. 저압회로 같은 경우에는 한류 리액터죠. 한류 리액터, 우리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한류 리액터를 채용하거나 역으로 계통을 연기한다는 건 이때는 얘는 직렬로 임피던스를 추가함으로써 임피던스 값을 사실 높이는 개념이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계통 연계기를 채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고임피던스 기기를 사용해서 저압회로에서의 이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으로서 이 세 가지, 그다음에 고압회로는 이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17번 PLC 프로그램 작도 시에 주의사항 중에서 출력 뒤에 접점이 올 수는 없죠. 접점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올 수 없는데 문제의 도면을 바르게 고쳐 그리시오. 얘랑 둘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출력이 뒤에 와야 되고 여기 접점이 앞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똑같고요. 이거 그대로 앞으로 얘 뒤로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매우 쉬운 문제. 18번 그림과 같은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직류 인가 220V를 인가하고요. 거기에 지금 여기 전기자죠. 그리고 이가 계자가 되겠네요. 그럴 때 보극을 포함한 전기자 회로의 저항, 이 전기자 저항이죠. 0.065ohm이고요. 그리고 계자 회로의 저항도 185ohm 주어져 있고요. 자, 무부하시 공급 전류도 4A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하를 달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여기 전부하를 걸었을 때 공급 전류는 40A네요. 자, 무부하시 회전 속도가 1800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자, 우리는 이 그림보다도 조금 더 익숙한 것이 이 그림이죠. 여기 전기자 있고요. 전기자 저항, 그리고 계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자속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 그래서 여기 전부하가 걸렸을 때 220V고요. 전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 전류값이 40A다 이 얘기죠. 그럴 때 자, 전부하시 출력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전부하시 출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이제 요거의 출력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역기 전력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의 곱이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기자의 전압 또는 역기전력이죠. 역기전력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IF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요. 왜냐하면 여기 I를 알기 때문에 얘를 구하게 되면 빼주기만 하면 여기 IA가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전압 자체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220V였죠.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그럼 당연히 220이 되니까 180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계자에 흐르는 전류가 얻어지죠. 계자 전류. 그래서 1.22가 나오니까 바로 얻어지네요. IA 같은 경우는 그럼 40에서 1.22를 여기에 흐르는 값이 지금 1.22니까 이 값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40에서 1.22를 빼니까 전기자 전류 38.78A가 나오고요. 자, 그때 여기 기전력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단자 전압에서 여기 전기자 저항에서 전압 강하를 빼야죠. 그래서 E는 단자 전압 V에서 전압 강하를 빼야 되니까 IA, RA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0V가 되고요. 방금 구한 IA 38.78 그리고 RA 0.06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 값 얻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이 값도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IA 이 값도 얻어졌죠. 그래서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요 값에다가 지금 전기자 전류값 대입하고 지금 킬로 단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8.44kW가 답이 되겠네요. 이번 전부하시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실상 입력 자체가 220V에 여기 전부하 전류 주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한 것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여기서 구한 이게 바로 전부하시의 출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은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입력이 220V가 40A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20에 40A를 곱하고요. 방금 구한 출력 여기 8.44kg니까요. 8.44에 10의 세제곱 해주면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95.91%가 답이 되는 거죠.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 됩니다. 3번 전부하시의 회전 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무부하시의 회전 속도가 지금 180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역기전력 여러분들 구하는 공식에서 기억나십니까? 60A분의 PZ 파이 N 피자판 이거 있었죠. 저기 때 이 속도 자체는 이 역기전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부하일 때 역기전력만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전부하시의 지금 여기 역기전력을 구했죠. 전부하시의 지금 역기전력을 지금 구한 겁니다. 여기 40A가 지금 흐르고 있을 때 그렇다면 무부하시의 역기전력만 구할 수 있다면 그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전부하시에 여기 40A가 흐른다고 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무부하시의 공급전류 4A라고 이미 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부하시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값 대신에 4A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기 220V 흐르기 때문에 이 계자 전류는 그대로 동일하죠. 아까 구했던 220V를 여기에 185ohm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였습니까? 1.22였죠. 이 값이 1.22가 흐르게 되니까 이쪽 전기자로 흐르는 전류는 4A에서 이제 1.22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시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무부하시의 이 4A 흐르는 전류에서 계자 전류를 빼면 되니까 4A에서 1.22를 빼면 2.78이 여기에 흐르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차피 전압은 220이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를 역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V- 역시 IA, R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했던 2.78 대입하고 여기 전기자 저항 0.06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무부하시의 역기전력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 회전 속도는 역기전력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새로운 회전 속도, 전부하시의 회전 속도는 무부하시의 회전 속도에다가 지금 여기는 내 거에 그렇죠? 내 거에 역기전력 그리고 전부하시의
여기가 역기전력이 오면 되죠. 그래서 지금 무부하시에 지금 역기전력을 이제로라고 해서 지금 구한 값이 분모에 오고요. 아까 우리 여기 전부하시에 구했던 역기전력이 있었죠. 전부하시에 구했던 역기전력이 지금 요거였죠. 217.67이 됩니다. 217.67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17.67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부하시, 지금 방금 구한 무부하시의 역기전력을 곱해서 무부하시의 회전수, 회전 속도를 대입을 해주면 전부하시의 회전 속도가 얻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 속도는 역기전력에 비례한다. 이것으로부터 아까 있었죠. 이는 60A 분의 PZ 파이 N, 즉 요거 회전 속도는 역기전력에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아까 전부하시의 역기전력을 구했으면 이 문제에서는 무부하시의 역기전력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로부터 요 식을 이용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전부하시의 토크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토크 공식 있죠. 우리가 뉴턴미터로 할 때는 9.55가 되고요. 9.5에 여기가 n분의 p가 되죠. 자, 전부하시의 출력 자체가 아까 8.44kW였죠. 8.44kW였고요. 그리고 전부하시의 지금 여기 회전 속도 방금 구한 값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45.22 뉴턴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토크 구하는 공식 중요하죠. 9.5의 n분의 p 뉴턴미터일 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킬로그램미터일 때는 0.975였고요. 뉴턴미터일 때는 9.5의 n분의 p, 여기가 회전 속도,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전부하시 토크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